자, 239번 로그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그랬는데, 그러면 빼기의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 자, 여기에 로그의 2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값이 뭐가 되냐면 k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k는 자연수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빼기의 x의 제곱 ax 더하기 4,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k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쪽은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이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k제곱.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 4, 8, 16, 32 이런 값들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일 때 그랬거든.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위로 블록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 만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y는 2랑 만난다고 그러면 이렇게 x값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 이거 k가 1일 때거든 얘가. 그러니까 k가 1일 때 x값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y는 4가 된다 이거죠. 이때 k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존재를 할 거고, 그러니까 6개가 존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y는 8하고 또 몇 번 만나야 되냐면 두 번 만나야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y는 8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k는 3 이렇게 될 때고, 그래서 이때 이렇게 6개가 존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y는 16하고는 안 만나야겠죠? 그래야지만 6개가 될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x의 개수가 6개라 그랬으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이 y좌표가 8보다는 커야 된다. 그 다음에 1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 그래야지만 지금처럼 6개 만난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얘를 있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빼기의 x의 빼기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빼기 x 제곱 더하기 ax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의 4분의 a 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그래서 얘가 뭐냐 그러면 y좌표야. 이 y좌표 4 더하기 4분의 a제곱, 얘가 16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얘가 8보다는 커야지만 지금 저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6개의 x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4를 전부 다 4 빼고 다시 4를 곱해주면 여기가 16 이렇게 되겠죠? 빼고 4 빼고 4를 다시 곱한 거야. 그 다음에 a제곱, 반대쪽은 4를 뺐으니까 12, 12에다 4를 곱하니까 4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되냐 그러면 5하고 6하고 두 개밖에 안 되겠네. 이 두 개의 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만약에 얘가 문제가 x의 개수가 뭐가 될 때 7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16이 딱 요 꼭지점에 좌표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7개가 되는 거죠. 자, 243번은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S라 하자. n이 S의 원소, 그 다음에 K가 S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n 빼기 로그 2의 K가 정수다. 그래서 그때 있잖아, 이걸 만족하는 원소들을 K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소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그랬는데, 원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그치?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뭔지 딱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보통 문제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준다고. 뭔 소린지 위에 것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f의 12 5다. 왜 f의 12 5인지를 이걸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 f99가 왜 1이 되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저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F10이라는 얘기는 n이 10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n이 10일 때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n이 10이면 로그의 2의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로그의 2의 k 이렇게 된다 이거고, 그러면 얘가 로그 2의 k분의
10 얘가 뭐가 되냐 하면 정수가 된대요. 정수. 그래서 얘를 뭐로 부르냐면 안 쓴 문자가 A 이렇게 될게. A는 정수다 이렇게. 자, 이 값이 정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K분의 10이 얼마가 되냐 하면 2의 A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K가 뭐가 되냐 하면 1은 안 되잖아. 자, 얘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니까 K가 5가 되면 되겠죠? 우선은 약수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됐죠? 5가 되면 2가 되니까 2의 A제곱이 2가 되려면 A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있잖아 A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이 되면 1이잖아. 2의 A제곱이 1이면 A가 0이 되는 거고 됐어요? 쌤, 20은 안 되는 거예요? 20은 안 되는 거예요? 20은 되지. 지금 5개라고 했잖아. 아, 그래서 얘가 있잖아. 이렇게 K가 10의 약수가 되면서 2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K가 20이 되면 얘가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A가 빼기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40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80이 되면 빼기 3이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라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5개가 나온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n이 99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2에 그 다음에 99 마이너스 k니까 k분의 99 이렇게 쓰고 얘가 지금 뭐가 되냐 하면 정수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a라고 할게요. 자, a는 정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있잖아 k분의 99 얘가 뭐가 되냐 하면 2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k가 우선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99의 약수가 되는데 2의 거듭적으로 되는 거는 99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때 있잖아 a가 뭐가 되냐 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면 k가 이 99 분자하고 똑같은 값이 되면 a가 항상 0이 되거든. 그 외에는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될 수가 없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1개가 나오고 위에 거는 5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fn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될 거냐? 우선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는 안 되고 이런 것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 모든 숫자는 전부 다 하나는 나오게 돼 있거든. a가 0일 때. 그죠? 99하고 여기가 지금 얘 n하고 로그 2에 그 다음에 n 나누기 k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a 정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정수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경우는 얘가 0일 때 돼. 그러니까 n하고 k하고 같을 때 무조건 a의 a가 0이 되면서 정수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n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 하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뭐 있어 여기 얘가 있잖아 이 10의 배수가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죠? 일단 약수일 때 나올 수 있고 배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a가 음의 정수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얘 여기서 있잖아 a가 지금 f의 n이 1이 되려면 뭘 만족을 해야 되냐 하면 n은 k일 때 하나가 존재를 하죠. 그죠? a가 0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존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배수가 뭐의 배수야 근데? 2의 배수. 어? 2의 배수 아니에요? 2의 배수? 그러니까 n의 배수가 존재하면 안 되죠. 지금 얘가 n이 10일 때 10의 배수일 때마다 a가 정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00 이하에서 그러니까 n의 배수가 요거 100 이하에서 n의 배수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n은 몇 개가 돼 그러면? n이? 뭐가 되면 될까?
이런 걸 만족하는 걸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 소수? 응? 소수? 99는 소수가 아닌데 그러게요. 뭐였지? 여기서 99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n이 뭘 할까 그러면 어떤 숫자를 쓰면 될까? 그러니까 지금 n의 배수가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50 이하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49라고 해볼게. n이 49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로그의 2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 k분의 49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a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있잖아 k가 49가 되면 a가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98이 되면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a가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수가 존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n이 그러면 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5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2 이런 거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52라 그러면 지금 로그에 뭐가 되냐 그러면 2에 그 다음에 k분의 52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가 k가 52가 되면 a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k가 뭐가 되면 되냐 그러면 26이 되면 얘가 2가 된다고. 그러면은 a가 뭐가 될까?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짝수가 되면 또 안 돼. 52가 짝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딱 절반으로 나눠버리면 2가 되니까 그러면 a 값이 1로 존재를 한다고.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돼. n이 11대하고 n이 99일 때 값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떤 경우에 지금 저 조건을 만족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몇 개 더 해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여기 밑에 것까지 확인을 해보면 얘가 1이 되는 경우는 n이 k일 때 반드시 a는 0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니까 배수가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n이 짝수가 되면서 n이 짝수가 되면 딱 절반으로 나눠버리면 2가 되면서 a가 1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50보다는 크면서 홀수일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또 어려운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족을 하려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n이 5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홀수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배수가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게 할 수도 없고 홀수를 어떤 수로 나눠도 2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51, 그 다음에 53,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99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1부터 100까지의 홀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25개가 구하고자 합시다. 이거 자 240번 x제곱 빼기 5x 더하기 5는 0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a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두근의 차. 그래서 두근의 차는 직접 구할 수는 없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에 빼기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곱셈 공식이 변형 공식인데 그러면 두근의 합은 5잖아. 그러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5니까 20 이렇게 돼서 얘가 5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루트 5가 돼. 이게 뿔만데 지금 a가 밑이니까 a는 양수고 1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란 조건 때문에 뭐가 되냐 그러면 루트 5밖에 안 된다 이거죠. 얘가 a니까. 자 그래서 a가 루트 5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로그의 루트의 5의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의 곱셈이죠. 그러니까 3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9알파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3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의 루트 로그의 루트의 5의 1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얘는 지금
3에 뭐가 되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변형을 한 거고 플러스 10알파 베타다 이렇게 돼. 이 식을 이제 값을 찾는 건데 그러면 3에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두근의 합 5였으니까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10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5니까 플러스 50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15 그러면은 곱하면 45 45에다가 플러스 50이니까 95가 되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 값이 95야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로그의 루트 5 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고 여기 똑같고 로그의 뺄셈이니까 19분의 9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로그의 루트 5의 5 이렇게 되고 그래서 루트 5의 제곱을 해야지만 5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거?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돼 이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로그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만날 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알파 이렇게 되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건데 그러니까 얘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m알파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베타 콤마 m베타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 L은 어떻게 되냐 하면 루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m의 제곱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루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1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2차 함수가 뭐였냐 하면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그러면 얘가 y는 mx 플러스 n 이게 이제 이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 구하는 식인데 그러면 ax의 제곱에 b 마이너스 m의 x 그 다음에 c 빼기 n 얘가 0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 이제 두근의 합은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n이니까 여기다가 이거 좀 전에 봤던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5 갖다 집어넣으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도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2차 함수와 직선과의 만날 때. 자, 세 양수의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ABC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있잖아. 로그의 2의 그 다음에 A의 B의 제곱 C 이렇게 될 거고 얘가 5 그러면 A, B 제곱 C가 얼마냐 하면 2의 5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로그의 2의 그 다음에 BC 제곱 A 얘가 8 그러면 BC 제곱 A 얘가 2의 8제곱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로그의 2의 CA 제곱 B 얘가 얼마가 되냐 하면 7 그래서 CA 제곱 B가 얼마가 되냐면 2의 7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를 뭘 하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풀었나요? 저는 저거 3개 다 더했는데요. 더했다고 이걸? 그러면은 로그 2의 A, B, C 세제곱이 이걸 더했어? 예. 다 더하면 A, B, C에 그 다음에 아니 A, B, C의 세제곱이잖아요 저게. 더했다고? 더했다면? 로그끼리 더하면 곱하기잖아요. 아 이걸 다 더했다고? 예. 그러면은 이게 로그 A, B, C의 세제곱이 저거 5 더하기 8 더하기 7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잘 풀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는 이거를 변변 곱하는 거야. 그 로그를 더한 거랑 이걸 지금 변변 곱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곱하면 A의 몇 제곱이 되냐면 4제곱이죠. 예. 그 다음에 B의 4제곱이고 C의 4제곱이고 얘가 뭐가 되냐면 2에 5하고 8하고 7하고 더하는 게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20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A, B, C가 얼마가 돼?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풀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ABC가 2의 다수제곱이니까 여기다 2의 ABC 대신 2의 다수제곱 넣으면 2의 다수제곱 곱하기 B 얘가 2의 다수제곱이잖아. 예. 그러니까 B는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ABC가 2의 다수제곱이니까 곱하기 C 얘가 2의 8제곱 이렇게 되니까 C는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C제곱이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BC가 뭐야? 2의 다수제곱. 그러면 A 하나 남았잖아. 얘가 2의 7제곱. 나누면 A는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3이 답이죠. 뭐 때문에 오래 걸린 거지? 이상한데. 그치? 예. 그래서 이게 문자가 곱셈으로 되어 있는 애들의 열방정식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변변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런 거. 그러니까 4, 여기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6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변변 더하죠. 그러니까 변변 더하는 이유가 얘를 지금 덧셈으로 됐을 때 이걸 변변 더하게 되면 2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18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돼.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가 4라고 했으니까 얘랑 더하면 4인데 C는 그럼 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 더하기 C가 9라고 했으니까 A는 1이 돼야 되는 거고 C 더하기 A가 6이면 B는 3이다 이렇게 돼서 이 열방식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열방식을 풀을 때 특수한 형태거든 실제.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변변 더하고 얘 같은 경우는 변변 곱한다. 그러니까 곱셈으로 되어 있는 애는 나누거나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덧셈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열방식을 푸는 거죠. 23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237번 같은 거는 로그 A의 9가 로그 B의 27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A, B에 관한 식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은 한 문자로 정리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숫자로 딱 떨어지게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건. 이것도 비슷한 거 앞에 있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2 로그 A의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3 로그 B의 3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뭐 해야 돼? 오늘 이거 로그를 다룰 때 우선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로그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냥 이 문제 자체를 딱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하나로 무조건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로그를 봤을 때 뭘 해야 돼? 뭘 한다고 했어? 밑을 똑같이 맞추라고. 그러니까 그게 대명제라고. 밑을 같게 만든다. 이게 핵심이야. 뭘 이용해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뭘 하냐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들어야지 연산을 할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안 들면 로그 연산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수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로그로 바꿔치기 하는 거라고요. 밑을 똑같이 만들어서 연산하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밑을 똑같이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안 될 일은 없잖아. 밑변환 공식.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밑을 똑같이 만들려면 밑을 변환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게 밑이 AB인데 그러면은 뭘로 바꿔야 돼 밑을? 이거 딱 봤을 때 여기 3, 3 있으니까 이거를 얘랑 자리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의 3의 A분의 2 얘랑 그 다음에 로그의 3의 B분의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엇갈려서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2 로그 3의 B랑 그 다음에 3 로그 3의 A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지수를 안쪽으로 보내게 되면 B제곱이랑 A세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됐죠? 그러면 B 대신 A의 2분의 3제곱을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전부 다 A, 밑도 A, 그 다음에 진수도 A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연산하면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됐지? 그래서 우선은 237번은 실제 있잖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밑을 어떻게 맞출 거냐에 대한 그거를 항상 있잖아 생각을 해야 돼. 로그 문제 보면
267번은 이게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정수 부분을 알려준다고 그랬고 x가 두 자리 자연수니까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걸 알려준다고 했잖아 이거. 그래서 로그 x가 어떻게 되냐 하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알파야. 그러니까 알파는 당연히 소수 부분 이렇게 됐고 0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예. 그죠? 그러면 로그의 x 제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2로그 x잖아. 그러니까 2로그 x니까 얘의 2배가 돼서 2 더하기 2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2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2까지라고. 그러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1보다 커지면 소수 부분이 아니잖아. 예. 그래서 얘를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얘랑 소수 부분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범위를 나눠줘야 돼.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아니라 2분의 1보다 작다. 왜 2분의 1로 나누냐 그러면 얘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2알파가 1보다 작거든. 됐어요? 첫 번째 이렇게 범위를 나눠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알파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알파가 무조건적으로 그거지 소수라는 거고 2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2알파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건데 예. 그러니까 2알파가 소수 부분이 되는 경우는 알파가 0부터 2분의 1 사이라고. 근데 이번 경우에 만약에 알파가 2분의 1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알파가 어떻게 돼? 2알파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잖아요. 예. 그러면 2알파가 소수가 아니라 2알파에서 1 뺀 값이 소수라고. 네네. 그래서 얘가 지금 소수 부분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알파하고는 뭐랑 똑같아야 돼? 2알파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알파도 소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알파도 소수 부분이 되잖아. 2알파는 0부터 1 사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로그 x는 어떻게 돼? 로그 x는 1 더하기 0 이렇게 되니까 x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가 10보다 커놨다고 했으니까 x가 10일 때 두 소수 부분이 0이 되면서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2분의 1하고 1 사이다 그러면 이 알파가 1보다 커지니까 이때는 알파는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알파고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은 2알파에서 2를 뺀 값이 소수 부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이항하고 빼기를 반대로 이항하면 알파가 1인데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애초에 알파가 소수라고 놓고 풀었는데 알파가 1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얘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 로그 x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다. 그 다음에 x제곱 소수점 아래 aj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b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우선은 이게 뭐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로그 x는 어떻게 되냐 하면 빼기 1 더하기 5분의 1.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로그 x 제곱은 어떻게 될까? 로그 x의 제곱은 양변을 2를 곱한 거니까 그러면 빼기 2 더하기 5분의 2다 이렇게 되고 됐어요? 그러면 이 x 제곱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그러면 소수점이야 몇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씌운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의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a 값은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소수 부분이 뭘 가르쳐 주냐면 맨 앞자리 숫자를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0.4가 소수 부분인데 0.4는 여기 로그 2하고 로그 3 사이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x제곱이 뭘로 시작하겠어? 2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b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소수 부분이 0.4니까. 지난 시간에 뭐 이거 했던 거 가우스 씌우면 이게 정수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우스 이게 로그 x 제곱에서 로그 x 제곱에 가우스를 씌운 걸 빼버리면 정수 부분을 뺀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야?
로그의 x제곱의 뭐냐면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로그의 x분의 1의 소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는 뭐가 돼?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 준 거. 됐죠? 아까 문제에서는 뭐라고 줬지? x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 x의 범위가 10보다 크거나 100보다 작다 이렇게 줬는데, 그러니까 얘는 저기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네 자리 숫자라는 얘기니까 이 x의 값이 100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나 똑같은 얘기다 이거고. 그 다음에 아까는 뭐라고 했지?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다 로그 x제곱이랑 로그 x분의 1이랑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주는 거랑 지금처럼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이거고. 그래서 그러면 로그 x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선은 로그 x가 n 더하기 알파인데 n이 3이라는 거 가르쳤으니까 3 더하기 알파라 이렇게 되고, 알파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그 x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배를 하니까 6 더하기 2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의 x분의 1은 얘는 빼기 로그 x거든. 그러니까 빼기 3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이 빼기 알파는 안 되잖아요. 음수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빼기 1에 더하기 1 빼기 알파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빼기 4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요 값이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이 2알파가 문제인데 아까 했던 것처럼 얘도 범위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2알파가 뭐가 되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제 2알파 자체가 소수 부분이 되는데, 즉 알파가 0에서 뭐냐면 2분의 1 사이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소수 부분이 얘랑 소수 부분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2알파가 소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1 빼기 알파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알파. 그래서 알파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러면 로그 x는 어떻게 돼? 아까 3 더하기 알파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분의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는 10의 3분의 10제곱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이번에는 2알파가 뭐냐 하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즉 알파의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2알파 빼기 1이 소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는 원래 소수고. 자 그러면 알파 3알파가 얼마냐면 2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알파가 3분의 2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있잖아. 그러면 로그 x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 더하기 3분의 2야. 그러니까 3분의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x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10의 3분의 11제곱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여기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있잖아. 이게 0으로 똑같을 수도 있다고 실제. 알파가 만약에 0이라 그러면 소수 부분 0, 얘도 소수 부분 0, 얘도 소수 부분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가 0인 경우는 지금 위에서 안 나오거든. 여기서 실제. 그래서 이게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알파가 0일 때 성립이 되는지 꼭 확인을 다시 해봐야 돼. 그래서 실제 여기서 알파가 여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빠지는 거죠. 0일 때는 따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알파가 0에도 상관이 없거든. 왜 그러면 여기서 안 나왔냐? 1 빼기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가정으로 푸른 거거든 실제.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0이라고 그러면 성립이 된다 이거죠.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 0, 그 다음에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도 0이 되고. 그래서
이때는 로그 x가 뭐가 되냐 그러면 그냥 3이죠 3. 그래서 x의 값이 10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될까요? 그래서 x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0의 3분의 10제곱, 그 다음에 10의 3분의 11제곱,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이렇게 3개가 나온다 이거고, 지금 x를 모두 곱한 값을 m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m의 값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여기다 쓸게. 자, m은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10의 3분의 11제곱, 그 다음에 10의 3분의 10제곱이죠. 10제곱, 11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얘랑 더하면 3분의 21,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10에 3 더하기 7이니까 10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 m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의 10제곱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답은 3번 10이 되는 거지. 자, 287번.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 X, 자본의 투입량을 Y, 그 산업 생산량을 Z라 하자. 그러면 Z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랬어요. Z는 산업 생산량, 그 다음에 X는 노동 투입량, 그 다음에 자본 투입량을 Y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알파는 상수라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숫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숫자를 갖다 대입하면 되죠. 2014년 노동 및 자본의 투입량은 2004년 그러면 2014년 좀 이따 갖고. 자, 우선은 2004년에 노동,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생산량, 산업 생산량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있잖아. X, Y, Z 이렇게 적었고, 그러면 2014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노동 자본 투입량을 각각 4배씩, 그러니까 4배 2배, 그러니까 4x, 2y 이렇게 투입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 z 값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는 산업 생산량이 지금 3배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3z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주변에 이제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014년도에 요 값을 여기다 이제 대신 갖다 집어넣으면 지금 이때 알파를 구하라고 하는 거 상수. 그래서 z 대신 3z 그러면 2에 x 대신 4x의 알파, 그 다음에 y 대신 2y. 얘가 지금 뭐냐면 1 빼기 알파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지금 3z가 2, 4의 알파 제곱, x의 알파 제곱, 2의 1 마이너스 알파에 y의 1 빼기 알파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z가 뭐랑 똑같냐 그러면 2x의 알파에 y의 1 빼기 알파 제곱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 z랑 2x의 알파 제곱 y의 1 빼기 알파 제곱하고 나눌 수 있다고. 예? 왜? z가 얘랑의 곱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z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 여기다가 이 x의 알파 제곱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갖다 집어넣으면 다 약분을 해버릴 수 있잖아 지금처럼. 될까요? z가 2 곱하기 x의 알파 제곱에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곱이랑 z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누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게 여기는 3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2의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2의 1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덧셈해주고.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의 알파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3이다. 그래서 양면에 상용로그 취하면 되죠. 로그 2의 값 0.3, 로그 3의 값 0.48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까 상용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의 3, 얘가 알파 더하기 1의 로그의 2다 이렇게 되고. 됐죠? 그러면 여기가 0.48 이렇게 되고, 이쪽은 알파 더하기 1에 0.3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알파 더하기 1이 얼마가 돼? 30분의 48 이렇게 되죠? 그러면 6으로 나눠주면 5분의 8 이렇게 되네. 1.6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알파는 0.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 M, 이거는 겉보기 등급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절대 등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거리. 이 세 개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36 여기다 마이너스 1.36 집어넣고 이게 왜 어렵다고 느끼는지 한번 잘 보시고 1.32 그럼 1.32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빼기 5의 로그의 3.25 분의 R 이렇게 돼서 이 R 구하라는 얘기잖아. 약 몇 광년이 떨어져 있냐 하는데 R 광년이라고 했으니까 R 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모르는 거 없는데 아무것도 그냥 계산만 하면 되잖아. 로그 계산만. 이상하다. 어? 아니 내가 무슨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아니 여기 값이 두 개 주어졌잖아. 그냥 이거 겉보기 등급에 해당하는 데다 이거 갖다 집어넣고 절대 등급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숫자밖에 없는데 R 빼고는 그래서 얘가 있잖아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68 이렇게 되고 얘가 넘어오면 5가 되거든 5에 마이너스 2.68 그러면 2.32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반대쪽은 얘가 그럼 얘가 5의 로그에 그 다음에 로그 3.25 이거 가르쳐 줬네 0.5 얘 값 가르쳐 줬잖아 예. 얘가 로그의 R에 그 다음에 빼기에 0.5119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5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반대로 이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5로 나눠주게 되면 0.46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로그의 R에 그 다음에 빼기의 0.5119 이렇게 되고 그러면 로그 R이 얼마가 되냐 하면 넘어가면 0.9에 7에 5, 9 이렇게 될 거고 왜 나오지? 0.9759 값을 지금 어디서 다음 상위명 로그표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상위 로그표 보면 0.9759 상위 로그표가 없는데 밑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이게 왜 나와? 0.9759 어딨어? 여기 있잖아 여기 0.9759 요거 예. 그래서 이 값이 뭐야? 얘가 로그의 9.46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로그 R이 로그 9.46하고 같으려면 R이 9.4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 M의 양은 1시간 간격으로 전 시간에 비해 40%씩 증가와 10% 감소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대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있는 양을 A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얘가 있잖아 1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1시간 후에는 40% 증가와 그 다음에 10% 감소를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으니까 A에 곱하기 1.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40% 늘어나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는 10% 감소야. 그러니까 A 곱하기 1.4에 곱하기 0.9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0% 감소한다는 얘기는 0.9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1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또 40% 늘어나니까 A 곱하기 1.4 곱하기 0.9에 여기다 또 1.4를 곱할 거니까 1.4의 제곱에 0.9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1시간 후에는 10% 감소 그러면 A 곱하기 1.4의 제곱에 0.9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하고 0.9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곱하는 거잖아 지금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물질 M의 양이 1이었다. 1시간 후에는 1.4, 그 다음에 2시간 후에는 여기다 0.9를 곱한 1.26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쓴 것처럼. 그래서 처음 이 물질의 양이 10이래요. 얘가 이제 A가 10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 예. 그랬을 때 24시간 후 그러면 12번은 0.4를 증가할 거고 40%, 그 다음에 12번은 10%씩 감소할 거고. 네. 그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24시간 후에는 어떻게 돼? 증가할 때마다 1.4를 곱하고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0.9를 곱하는 거니까 24시간 후에는 10 곱하기 1.4를 12번 곱했을 거고 그 다음에 0.9를 12번 곱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24시간 후에 남은 양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하여 구하라. 이 값이 대략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로그의 10에 그 다음에 1.4에 12제곱 그 다음에 0.9에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로그 10은 1이니까 1 플러스에 얘가 얼마야? 로그 1.26이죠? 0.4 곱하기 0.9가 아까 저기서 1.26이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 그래서 얘가 12의 로그에 1.26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각각 로그 1.4, 0.9 이렇게 나누면 안 돼. 왜냐면 여기 로그 값이 없거든. 1.4나 0.9에 대한 값이 없잖아요. 1.26이 주어져 있는데 1.26이 1.4하고 0.9하고 곱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12에 로그 1.26이 1004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곱셈만 잘하면 되겠죠 이제. 됐어요? 계산 넘어갈게요. 이거. 아니지. 네? 계산을 더 해야 되는 거지. 아, 미안해. 계산을 끝까지 해야 되네. 그래서 이 값이 얘가 대략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니까 지금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건너뛰면 안 되겠다. 얘가 1004에 여기다가 12를 곱해주면 8, 그 다음에 002 이렇게 되고 4, 001 이렇게 되니까 1, 2, 0, 4, 8 이렇게 됐고 소수점이 4개였으니까 1.2048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2.2048 이렇게 돼. 됐지요? 그러면 이 0.2048에 대한 건 여기 이렇게 주어진 거야. 로그 1.6이 0.2048이거든. 아, 이거를 왜 둘을 너무 밑에 놨어. 그래서 아무튼 얘가 여기다 이거를 위에다 쓸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얼마가 돼? 로그의 1.6이랑 똑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로그 2는 로그로 바꾸면 로그의 10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로그의 100 곱하기 1.6, 16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160이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치? 자, 260번 보면 로그 3에 로그 4에 로그 2x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얘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로그 4에 그 다음에 로그 2의 x 이게 진수야. 얘는 뭐가 돼? 3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하나 더 풀면 로그 2의 x 얘가 진수잖아요? 그러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됐고. 그러면 x는 뭐가 되냐 그러면 2의 64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될까요? 그러면 이때 있잖아. 이거에 뭘 물어봤어? 몇 자리 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의 상행 로그 값에 정수 부분을 찾고 거기다 1 더하면 자릿수가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2의 64제곱이 몇 자리 수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로그에 그러면 2의 64제곱 이거의 상용 로그 값에 정수 부분을 찾자 이거고 64의 로그의 2다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게 0.3이니까 0.3 곱하기 64 그러면 192 됐어요? 그러면 19.2가 되겠죠? 수점 0.3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20자리의 숫자가 되는 거지. 자, 56번은 로그 300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러면 로그의 300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로그 얘는 로그의 3 곱하기 더하기 로그의 100 그러면 2가 되겠죠? 이 값이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n하고를 각각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9의 n분의 1제곱 그래서 지금 9의 2분의 1제곱 루트 9죠. 얘는 3인데 근데 그냥 이거 3으로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루트 9니까. 그 다음에 3에 뭐가 되냐 그러면 로그의 3분의 1 그러니까 a분의 1이니까 로그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얘를 밑이 10인데 로그의 역수를 주어져 있으니까 밑하고 진수하고 바꿔버리면 또 역수가 되니까 그러면 로그의 3의 10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10이잖아. 됐어요? 네.
이거 두 개를 못 구했나 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3하고 10 두 개가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두근이 지금 구해보니까 3하고 10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두근의 합 빼기 P는 13 이렇게 되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3이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30이죠. 당연히 3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얘랑 두 개의 합이니까 17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고. 자, 296번 어떤 냄새에 계속해서 노출된 경우 정상인의 후각의 강도가 1분마다 10%씩 감소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냄새에 처음 반응하는 후각의 강도를 P의 30%가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 밀폐된 공간에 있는 정상인이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강도가 P였어. 그러면 얘가 있잖아. 1분 후에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10%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0.9p 이렇게 될 거고, 다시 또 1분 후에는 또 10%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9의 제곱의 p다 이렇게 될 거고. 됐어요? 그래서 얘가 1분 후에는 이게 n번째라 그러면 0.9의 n제곱 p다 이렇게 되고, 이게 n분 후야. 그러니까 n분 후에는 지금 이 냄새의 강도가 이만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냐 그러면 30%가 되는 순간부터야. 그러니까 이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0.3p보다 작거나 같을 때부터는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 p는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지금 n의 값을 구하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양변에 뭘 취하냐 하면 상용 로그를 취해야 되고, 그래서 n의 로그의 10분의 9 로그의 10분의 3, 그러면 얘가 로그의 2로그 3이거든. 로그 9는. 그럼 여기가 0.96이 되겠죠? 2로그 3이니까. 그래서 0.96 빼기 1. 자, 이쪽은 로그 3이니까 0.48.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 그래서 0.04분의 음수 나눴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0.52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13이죠. 4분의 52가 되니까. 그러니까 13분 후부터는 냄새를 못 맡는다 이거지.